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형님은 뭘 해도 미운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시부모의 적이었고 당신들 아들 빼앗아가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인 그런 존재였었죠. 그나마 형님보다 시부모들과 접점 적었던 저는 덜 괴로웠겠으나 아마 우리 형님은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님이 제게 든든한 방패막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시부모의 시집살이에서 말이죠.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통보식으로 시부모는 형님과 합가를 했습니다. 시부모는 성격이 아주 강한 양반들이었고 자기 멋대로 하는 분들이었고 자기들 말이 곧 법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도 다 좌지우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시부모가 형님과 아주버니에게 일방적으로 합가하자라고 말했을 때 아주버니도 형님도 싫다 말 못했습니다. 당신들 입에서 합가라는 말 나왔으니 당연히 니들이 따라야지 하고 여길 양반들이었고 만일 자기들 뜻 거스르면 자식이고 뭐고 끝장을 내버리겠다라는 말서슴치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뭐든지 다 자기들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형님이 합가라는 통보를 받은 데는 고작 양말 한 켤레 때문이었습니다. 양말 때문에 합가를 하다니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리고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그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시댁 모임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역시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저와 형님은 일찌감치 시댁에 도착을 해서 며느리라는 명목하에 시댁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는데 식사 도중 술을 드신 시부모 둘이서 갑자기 형님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철이 없다. 그렇게 예의를 가르쳐도 애가 본성에 그러한 건지 아직도 멀었다. 네가 그리 행동하면 바로 밑에 있는 둘째 며느리도 똑같이 되는 것이다. 데리고 살면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말을 하더군요. 교육이라. 그때 우리 형님 나이 거의 40 될 때였습니다. 나이 40 넘어서 시부모에게 교육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니. 해준 것도 없으면서 목소리만 크고 성격만 지랄 맞아서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시부모가 형님을 그렇게 타박한 이유는 바로 발등이 보이는 양말을 신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여자가 허연 발등을 내놓고 시댁에 올 수 있냐고. 그걸 문제시 삼으면서 형님을 비난했거든요. 발등에 보이는 양말 어떤 양말인지 다들 아시죠? 다 신는 양말이고 그 양말이 그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시부모의 말은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습니다. 발등 보이는 양말 신는 거 한번 넘어가주면 다음번엔 민소매 옷을 입고 올 것 같고 그 다음엔 짧은 반바지를 입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속이 훤히 보이는 옷을 아무렇지 않게 입을 것이라고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너무 비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형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 했고 자기가 죄인이라도 된 것 마냥 시부모에게 고기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시부모 고함 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 험악해졌고 더군다나 아주버니도 혹시 자기에게 불똥 뗄까 싶어 형님을 비난하기 시작했고요. 눈치를 살살 살펴보니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쿡 찔러서 좀 중재를 해라 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했었는데 남편도 아주버니와 마찬가지로 시부모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등 보이는 양말로 인해 형님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40 된 사람이 시부모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순하기만 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던 우리 형님. 시부모 성격 그지 같아서 며느리들 시집살이 시키는 양반들이지만 그래도 동서인 제게만큼은 시부모 시집살이 오지 않게끔 당신의 몸으로 막았었던 우리 형님. 그래서 저는 피해가 거의 없었는데 이젠 그런 형님이 시부모 직접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다니. 그런데 모든 걸 참아내고 항상 시부모와 아주버니에게 맞춰주던 형님도 결국엔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합가한 지 2년 만에 형님이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뛰쳐나갔거든요. 형님이 이혼을 할 것이다 라고 처음 말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리니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형님은 제게 그랬습니다. 다 견딜 수 있는데 모욕적인 언사는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시부모는 술만 먹었다 하면 형님의 발등이 훤히 보였던 그 양말 이야기를 꺼내곤 했답니다. 그러면서 걔 되지만도 못한 것이라고.
하물며 형님의 친정 이야기를 꺼내며 형님의 부모님에게까지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는데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비상식을 넘어서 인간 같지 않은 행동 보이는 건데 그 옆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아주버니에게도 질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이 집구석에 벗어나고 나면 다음은 제 차례가 될 수도 있는데 미안하다고, 그런데 자기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해 먹겠다고 하는데 제 처지도 그랬고 형님 처지도 그랬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시댁들이 우리 시부모 같진 않겠죠. 만일 모든 시댁들이 그러하다면 대한민국에서 결혼생활 유지하는 며느리들 아마 없을 겁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당신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이 꼬여지고 그러다가 옛날 일 들춰내면서 네가 그땐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니네 부모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사돈이고 뭐고 다시 한 번만 그런 행동하면 국물도 없다 등등. 같이 살지 않았을 때에도 형님에게 집중 포화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학가하면서 도가니든 쥐처럼 같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 괴롭혀 먹기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형님은 울먹이면서 그랬습니다. 다 형님 탓이라고요. 기승전결 결은 항상 형님 탓. 아주버니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형님 탓. 시부모 건강 점점 약해지는 것도 형님 탓. 하물며 비가 오는 것도 날이 너무 쨍쨍한 것도 모든 게 다 형님 탓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부모 둘 다 억지가 장난 아닌데 아주 끼워 맞추는데 선수들입니다. 말 한번 시작하면 자기들 합리화시키는데 당해낼 재간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결국엔 형님 탓 혹은 자기네 집에 들어온 며느리들 탓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조금 덜하긴 했지만 형님은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나서 5손가락을 셀 정도로 친정을 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앞에서 대놓고 형님의 부모님들을 비하하기도 했었고요. 사돈 어른들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애미, 네 애비 혹은 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불렀었죠. 형님은 이혼을 선언하고 시부모와 한판 붙으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강다니는 행동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자기한테 한 말과 행동보다 형님 부모님한테 한 말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라고요. 어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격 있다는 사람들이 사돈들을 네 애비 네 애미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냐고. 형님 부모님 시골서 농사짓고 살며 촌사람이고 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암만 그래도 사돈들을 네 애미 애비라고 부르는 것 본 적이 없다. 배웠다는 양반들이 촌사람만도 못하느냐. 이건 가방끈 길고 짧고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 인성에 대한 문제이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냅다 질렀다고 합니다. 그동안 묵혀있었던 채증이 저 말하고 나서 쑥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었는지 후회도 되고 왜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왜 자기가 잘못한 것 마냥 그렇게 살았었는지 자기도 도대체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그 노인네들 후회하게끔 빼먹을 거 빼먹고 자기는 자기 인생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절대로 길들여지지 말라고 자기는 못 배워서 멍청해서 가진 것 없는 친정이라 그랬었는데 동서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지 않냐고 절대로 시댁에 조아리면서 사는 그런 며느리 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형님의 이혼 선언으로 인해서 집안이 발칵 뒤집혀지긴 했습니다. 아주버니도 난리였고 그리고 제 남편도 그랬고 뭐 시부모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매일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형님 욕을 냅다 했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또 제게 전화를 걸어서 형님 뒷담화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어느 집 개가 짖나하고 듣는 둥 맞는 둥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두려웠던 것은 혹시나 이젠 내 차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님하고 시부모 그리고 아주버니 대판했었을 때 형님이 비참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쭉 했다고 들었는데 반성은커녕 미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다고 딱 잡아뗐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형님 요찌거리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런 듯 했습니다. 시부모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고 더 잡았어야 했는데 슬쩍 느슨하게 풀어주니까 형님이 기어올라 이혼이라는 말을 하는 거라 했습니다. 정말 엉망진창 완전 미친 사람들 아닌가요? 결국 저 말은 제게도 해당이 되었고 저는 형님의 이혼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시부모에게 통보 하나를 받았습니다. 합가를 하자네요. 아, 이제는 저희 보고 함께 살자는 겁니다.
아주버니 언제 결혼할지 모르니 남아있는 며느리 하나라도 교육 제대로 시켜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를 교육시키기 위해 집으로 들어와 살라는 겁니다. 초장에 절한 사람은 많이 풀어놨었는데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니 이제라도 자기네 집안 사람들 만들기에 돌입을 하겠다고요. 의향 물어보는 거 따위 절대 없습니다. 그냥 통보해요. 그것도 얼굴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그 전화 제가 언제 받았는 줄 아십니까? 당신들 일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니까 시간 따위 신경 써주면서 배려해줄래 만무했죠. 새벽 3시에 시어머니란 사람 제게 전화해서는 잠도 덜 깬 제게 그러더군요. 들어와 살아야겠다고요. 새벽 3시 말입니다. 들어와 살아라. 너 하나라도 제대로 교육시켜서 우리 집안 사람 만들어야지. 그렇게 공을 들였었는데 그 못된 것이 뛰쳐나간 거 봐라. 하여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선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지금? 지금 시간이 중요해? 네 시아버장이 여태까지 얘기했어. 결론은 너라도 건져야 한다는 거다. 짐승 거뒀다가 팽당했었는데 너는 그래도 사람 아니냐? 그동안 그 짐승보다 못한 거 교육시키느라 너한테 좀 소홀했었는데 이제라도 너한테 눈을 좀 돌려보려고. 들어와 살아. 집 얼른 정리하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라. 알겠냐? 네, 제 차례였습니다. 제가 불안했었던, 그리고 이혼 소송하고 있는 형님도 불안했었던 그 일이 제게 일어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찌해야만 했을까요? 형님 그리했던 것처럼 저도 네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시부모 앞이라면 절절 매니까 고개 숙이고 그 새벽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새벽 3시 잠 많았던 저는 정말 비몽사몽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무서워하는 시어머니라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형님이 하도 제게 신신당부했었으니까 제가 인지하려 하지 않아도 방어 기제를 쌓아놓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단박에 싫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시부모에게 싫다 말한 적 없었을 텐데 둘째 며느리가 싫다고 말을 한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죠. 사실 저는 무서울 게 별로 없었습니다. 만약 시부모가 재산도 많고 뭐 좀 나눠줄 거 많았으면 못 이기는 척 그 재산 탐 한번 내보려는 속셈으로 비위 한번 맞춰주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는 성격만 그지 같은 거였어요. 가진 것 없고, 그리고 형님네 부모님 그렇게 비난하고 우습게 보고 배운 거 없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시부모도 도끼인 객낀이었습니다. 둘 다 배움이 긴 것도 아닌데 신문 쪼가리 좀 들여다보면서 아는 체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무섭다 하겠지만 저는 무서운 것보다는 며느리니까, 그리고 형님이 그리 하시니까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제 의견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어차피 좋다 싫다 해도 며느리란 사람 곱게 보지 않는 양반들이었는데 저까지 형님 꼴 나선 없었으니까요. 제가 싫다고 하자 당연히 시어머니 화들짝 놀랐겠죠. 잠이 덜 깬 거냐고 얼른 잠을 깨라고 말을 하는데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잠 깰 생각 없고 나는 합가 싫다. 그리고 지금이 몇 시냐. 잠을 자야겠으니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화딱 지났겠죠. 1시간 뒤쯤인가? 고약한 심보 가진 노인네들 같으니라고.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자기네도 황당하다 이거죠. 시아버지 저희 집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거들먹거리고 시어머니 아까 네가 뭐라 했느냐 하면서 제게 협박을 하는데 이게 어른들인가 싶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은 끙끙대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 아빠 무서워서요. 뭐 자식을 잡고만 살았나? 남편도 한심해 보이고 저렇게 자기들 화난다고 쫓아온 시부모도 한심하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계속해서 제게 아까 뭐라고 했냐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하며 제게 도끼를 엿들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기침을 하면서 연신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시부모가 또라이들처럼 보였어요. 제가 너무 심한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저도 짓거렸습니다. 원래 또라이들한텐 또라이로 응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싫다고요. 왜 제가 들어가 살아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요? 뭐라고? 왜 들어와 살다니? 지금 우리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거역? 왜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뭐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러자 시부모 얼굴 벌개지더니 다짜고짜 시어머니 제게 욕을 시작하는 겁니다. 형님이 저란 사람을 다 버린 것 같다고요. 2년 전년 하면서 혹시 그거지 시켰냐고. 우리 열받게서 확 꼬꾸라지게끔 만들려고 작정한 거냐고. 그 검은머리 짐승이 무슨 계략질을 한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에 핏대 잔뜩 서서 곧 터져 나갈 듯이요. 그만 소리 좀 질러줄래요? 민원 들어와요. 그리고 큰며느리한테 이혼소송 당하더니 둘째 며느리한테도 이혼소송 당하고 싶은가 보죠?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며느리들을 검은머리 짐승이라고 생각했나요? 거둬줬다고요? 아 정말 웃기네. 저나 형님은 어머님 아버님을 검은머리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며느리들은 시부모 다 싫어해요. 누가 누구를 교육을 시켜요? 배운 것도 없는 양반들이. 아 정말 기가 차네. 늙어서 요양원 예약하신 분들이네. 아 얼른 가세요. 짜증나니까. 제 말에 더 펄쩍 뛰면서 저한테 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보고 분탕질 하라는 것 같다고. 그 검은머리 짐승 즉 형님을 가리키면서 저와 짜고 치는 거라고 남편에게 당신들 편을 들라고 눈을 치켜 뜨더군요. 등신 바보 천지 같은 남편은 시부모 눈치 보면서 제게 좀 그만하라는 신용하고 그때 저도 알겠더군요. 아, 내 차례였구나. 이 양반들이 첫째 며느리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둘째 며느리까지 보내려고 작정을 한 거였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것보단 앞으로 남은 삶을 어찌 살고 어떤 모습으로 나의 마지막 모습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형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합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고약한 시부모였지만 연세 드시면 나아지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합가됐었을 거고요. 그런데 한번 또라이는 영원한 또라이들. 한번 이기적인 사람들은 영원히 이기적인 사람들. 바로 저희 시부모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저를 저지하려고 드는 남편이 하도 한심해서 저는 그 앞에서 혀를 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시부모도 듣게끔 너는 네 엄마 아빠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어떻게 너를 교육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나까지 가스라이팅 당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오늘부로 쫑을 내자 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니네 엄마 아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네, 앞서 말했지만 뭣도 없는 시부모였기에 결혼할 때 해준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신혼집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거였어요. 저는 친정이라는 뒷배경이 그나마 있으니 그동안 제겐 형님한테 하는 것처럼 심하게 못했던 거였습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물 흘러가듯 갔을 사람인데 결국 물의 방향을 확 틀어버린 건 시부모와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형님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 미리 사놓았던 거라 재산 분할에 속하지 않는다 했고요. 다만 제게 조금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시부모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데 합가를 일방적으로 하자라고 통보를 하는 것 자체가 시집살이에 속하며 그 합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며느리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형님의 이혼사유도 제게 유리하게 한몫하는 점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당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예측을 해보았을 때 제가 시집살이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아주 지대하게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제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했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시부모의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제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했고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 그분은 완전 대박이 터졌죠. 아주버니 유책사유 다 인정되었고 시부모도 당연했고 재산 분할에 양쪽에 다 위자료 청구해서 이겼고 나락에 떨어질 뻔한 인생에서 빛으로 찬란한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했던 시부모 2명의 며느리에게 위자료 주느라 고생 꽤나 했을 거고요. 바로 그 뒤에 몇 평 되지도 않은 땅을 팔아서 돈 마련했다고 하는데 돈 몇천도 없는 인간들이 왜 그렇게 거들먹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 아들 둘을 다 이혼시킨 주범들이었고 자기들 욕심 챙기고 자기들 성격만 부리다가 결국 아들들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과연 그들은 자기들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아마 지금도 검은머리 짐승 둘이라고 칭하며 저와 형님 욕을 디립다고 있을 겁니다. 그래봤자 다 털려버린 주제에 입만 살아서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